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다함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어제 매니저님이 알려주신 두 종목 오늘 시작부터 좋더라고요. 특히 ISC는 목표가를 벌써 터치했어요. 네, 하루 만에 목표가가 바로 터치했어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이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ISC를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목표가가 제가 12,000원을 설정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목표가를 딱 터치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목표가 도달하면요. 아무리 못해도 올라가면 계속 못 파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ISC가 이제 목표가를 바로 터치하면서 한 10에서 15%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반등이 나왔고 항상 그 중심에 ISC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관점보다는 오히려 오늘 수익을 좀 챙기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장 막판에 다시 한번 12,000원 라인대를 안착했을 때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12,000원 라인대를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익저가를 잡아라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창도 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창도 반응이 좀 좋았어요. 네, 한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금강산 관련 종목이기도 네. 하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잇따른 화재로 인해서 소방법 강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수혜주라고 말씀드리면서 한창을 소개해드렸는데 북미 간의 실무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화상회의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창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한 장중에 목표가를 제가요. 한창 같은 경우는 2,880원을 잡아드렸는데 목표가에 아주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도 네. 아주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최소한 지금 수익이 한 7% 정도 될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목표가가 많이 터치했으면 한 10% 이상의 수익이 됐을 텐데 당연히 지금 보유자의 관점은 홀딩이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은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홀딩이고 목표가를 제가 2,880원을 잡아드렸으니까요. 2,880원까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280원 라인대를 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넉넉하게 그때까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바로 추격 매수보다는 좀 기다리는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창보다 나는 좀 앞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궁금하다라는 분들은 지금부터 계속 오늘 또 공개된 종목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좀 알려주셨던 종목 중에 오픈베이스도 네. 오늘 반응이 괜찮던데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안철수 의원과 같이 연관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목표가 언저리까지 갔던 적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안정적인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오늘 제가 목표가를 3,20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목표가를 돌파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를 터치했을 때는 웬만하면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조정 나와주고 있으니까 3,200원 라인대가 목표가고요. 만약에 지금은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리가 왔을 때 제가 다 이 자리에서 더 강력한 종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챙기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저희가 알아볼 섹터와 종목들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많을 거예요. 네. 한국판 뉴딜 섹터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한국판 뉴딜을 들고 오셨어요. 네. 과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왜인가요? 제가 디지털 뉴딜이든 한국판 뉴딜이든 간에 제가 항상 비보를 말씀드렸던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5G도 뿐만 아니라 AI sek터, IT 관련해서 모두가 다 디지털 뉴딜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줌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인데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팜 뉴딜에 대한 이야기 오늘 네. 오랜만에 들고 오셨던 만큼 네. 또 요즘에 다시 한번 정부에서도 말이 나왔었잖아요. 총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체크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오늘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는데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이 기존에 우리가 늘 생각했던 뭐 건설, 뭐 토목 관련해서 기존 관련된 토목 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이 아니라 네. 뉴딜 아니라 확실하게 구별됐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가장 체크 포인트가 중요한 게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예요. 첫 번째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고요. 두 번째가 비대면 산업 육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회 간접 자본 SOC가 디지털화되는 게 가장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렇게 보면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네, 그죠? 이게 뭔 많아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요. 그죠? 네, 그랬을 때 포인트는요. 3대 분야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서 융복합 산업 활성화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지털 뉴딜이다, 뭐 한국판 뉴딜이다, 또 그리고 뭐 기존 뭐 토목 사업을 위주로 SOC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도 뭐 관련 종목들, 시멘트 관련 종목들, 뭐 건설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다가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또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판 뉴딜 관련 종목의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일자리와 관련한 종목을 들고 오셨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6월 중에 한국판 뉴딜 네. 사업을 발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네. 뭐 6월까지도 이런 모멘텀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아도 되나요? 맞아요. 뭐 일단 홍남기 기획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오늘 제시했고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부에서 6월 달에 한국판 뉴딜 사업을 이제 발표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살짝 힌트를 주셨어요. 일자리와 네. 관련한 종목을 들고 오셨다고. 오늘 알려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일자리 관련 섹터에서 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인데요. TS 인베스트먼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한 종목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윌비스도 네. 있고요. 그 외에 사람인 HR도 있는데 TS 인베스트먼트를 그러면 대장주로 봐야 되나요? 사실 뭐 일자리 관련 종목들은 뭐 어떤 종목이 대장이다라기보다는 그 일자리 섹터 내에서 뭐 창투사 관련 종목이든 뭐 일자리 관련 종목이든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또 어떤 종목이 반등이 나왔을 때 좀 키 맞추기 작업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일단 뭐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실업률이 뭐 최대 33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그 보고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무급 휴직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중기 창업 투자 회사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면서 중소벤처 M&A 펀드를 결성했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 또한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이 나왔을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비교적 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가 기준에서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가 크게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종목이고요. 안정적으로 목표가는요. 전고점 라인 때 3,275원인데요. 넉넉하게 3,200원까지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2,550원 라인 대를 잡아드릴 텐데 이번 달 내 6월에 정부 정책 발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네. 그래서 5월 내내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될 걸로 판단되고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정해드린 2,550원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200원 또 돌파했을 때 3,200원 라인대를 익저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한 종목이다라는 그 말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목표가 3,2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두 번째 섹터를 네. 알아봐야 될 텐데요. 두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어제 ISC가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였잖아요. 네. 그래서 후속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다시 한번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이야기해 주실 때만 해도 네. 이렇게 하루 만에 반응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섹터가 네. 바로 급등이 나오기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모멘텀 지속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 여전히 달려도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당연히 달려야 됩니다. 여전히 달려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ISC 오늘도 괜찮다라고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건가요? ISC는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하루 만에 해버렸고요. 네. ISC의 후속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바로 LB 세미콘입니다. 그러면 LB세미콘은 ISC의 후속주라고 했으니까 대안주라고 봐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대안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네.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BTS 관련 종목에도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맞아요. LB 인베스트먼트가 관계사인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분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BTS 관련해서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기대감으로 DPC 다음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LB 세미콘이고요. 네. 또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 여파로 크게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삼성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 상장 기대감이 있을 때도 상한가 원저리까지 올라갔던 아주 강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근에서 이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에 급등이 났던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빠르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LB세미콘의 주 매출은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범핑 그리고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핑이 뭐냐면은 디스플레이에 구동하는 DDI에 대한 범핑, 반도체와 기판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공정 반도체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실적 또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모멘텀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DPC와 함께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일제히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반등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부근은요.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태. 또 그리고 최근에 DPC 관련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부근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은 더욱더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낮게 잡아드리겠습니다. 8,000원 라인대 한 15%, 12에서 15% 라인대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6,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최근 급등이 나오기 그날 저점 부분까지 손절가를 잡아드리겠고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6월까지 5월 내내 모멘텀이 지속되고 살아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6,500원까지도 분할 매수의 관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8,000원을 돌파했을 때는 8,000원을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했을 때는요. 무조건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절반 정도는 매도하는 전략 목표가 8,1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LB세미콘 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BTS만 먼저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제2의 ISC를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내가 어제 ISC 놓쳤다라는 분들은 한번 LB세미콘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알려주셨던 종목 중에 앱클론도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이런 종목들 이 시간에서 저희가 리뷰를 좀 못 다뤘는데 혹시 무료 방송에서 함께 다뤄주실 건가요? 네, 제가 좀 달릴까 말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거의 한 98%가 다 올랐더라고요. 네. 목표가 터치한 종목도 거의 90% 이상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고 또 내일 금요일장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이번 주를 마무리하고 5월 달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우리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장마감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를 통해서 김준호 샵 2034로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요. 링크가 하나 갈 겁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에 시황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요. 또 무료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